솔루션 맡게 되었는데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키는 유전이 아닌가요? 부모가 작아도 아이 키가 클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우리 아이 키도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위에 보면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유전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가족도 키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인데요. 즉 유전적인 요인이 키 성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키는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성장이 좌우가 되는데 유전이 약 23%,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이 77% 정도라고 합니다. 이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 영양이 31%, 그리고 환경이 26%, 운동이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키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관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장을 집짓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 자료는 나림 리더님께서 어린이 성장 솔루션 때 공유해 주셨던 그 자료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관리인이 건축 명령을 하고 그럼 이제 인부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입주가 시작되고 외관 관리가 되고 이렇게 완공이 되는 이 과정처럼 키 성장도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인부인 조골 세포들에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명령을 하죠. 일을 하라고. 이때 이제 자제가 되는 영양분인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이 공급이 되면서 성장을 돕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축 성장 부분에서 지방이 축적되면서 성장 호르몬은 소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2차 성징을 통해서 외형이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완성된 집에 그냥 유지와 보수 공사만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집을 1층, 2층, 3층 차근차근 올리면서 성장과 유지 그리고 보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성장의 주요 시기가 있는데요. 출생 때부터 유치원 취학 전후까지, 그리고 유치원 이후부터 2차 성징 직전까지, 그리고 2차 성징 후부터 그 후 2년 동안 성장의 주요 시기인데 신체는 1차 성징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인 10세 때부터 꾸준히 자라기 시작해서 2차 성징인 12세 때부터 16세까지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기 바로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자녀의 키가 충분히 크기를 바란다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장판은 손가락, 손목, 어깨, 발목, 무릎, 골반 등 온몸에 있는 뼈의 양쪽 끝에 연골 형태로 위치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판의 내부 세포 분열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서 성장판의 연골이 단단한 뼈로 바뀝니다. 이것을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후에는 뼈가 다시 부드러운 연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키 성장도 불가능해집니다. 성장판 비교 사진을 좀 보시면 왼쪽에는 열린 성장판인데 왼쪽 사진 보시면 뼈에 이렇게 하얗게 투명한 띠가 보이는데 이게 연골이거든요. 이게 아직 닫히기 전이라서 이렇게 연골이 보이고 오른쪽에 닫힌 성장판을 보시면 왼쪽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골이 단단한 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골든타임에 최대한 집중해서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하기 위한 후천적인 성장 요인인 영양, 수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 요인의 첫 번째 영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공급을 위해서 부모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선 잘 먹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먹은 음식으로 내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즉 밥을 잘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밥이 키가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음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신경을 써서 먹인다고 해도 아이 자체의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이게 아이 몸에 제대로 쓰였을 때 그 영양소는 첫 번째로 아이의 면역을 키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에너지로 쓰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피 성장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정말 영양이 차고 넘쳐야만 키로 간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정상 발육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도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잘 먹이면 아이가 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 하나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부족하지 않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5가지 식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곡물군은 매일 2회에서 4회 정도, 그리고 단백질, 고기, 생선, 콩, 달걀군은 매일 3회에서 4회 정도,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씩 섭취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과일류는 매일 1개에서 2개, 그다음에 칼슘, 우유, 유제품은 매일 1잔에서 2잔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류군에 해당하는 밥이라든지 국수 같은 이런 식품들은 에너지의 주 근원이기 때문에 매 끼니 한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당은 피하고 복합당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주요 근원인 고기, 생선, 콩, 달걀군에 해당하는 식품들은 이들 식품군 중에서는 꼭 한두 종류는 꼭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달걀에 있는 그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그리고 생선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 오메가3 지방산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세포 신경의 발달 및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식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채소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과 함께 매 끼니 2~3종류의 채소 반찬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같이 이렇게 반찬 형태는 아니더라도 간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류는 당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종류 간식으로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소와 과일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꼭 먹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은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에 필요한 칼슘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식품군을 매일같이 매 끼니 그리고 균형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을 돕는 영양소를 살펴보면 단백질은 몸의 근육을 만들고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 원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무기질은 비타민과 무기질은 골격, 조직, 체액의 산염계 평형에 관여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효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신진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은 성장과 신체 활동의 주된 열량원입니다. 이때 단당류는 주의하고 복합당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나린 리더님께서 해주셨던 자료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탄산음료는 먹는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는 칼슘이랑 결합해서 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 방해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의 단성분, 이거는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키고 케이크나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혈액의 pH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뼛속에서 칼슘이 소비되면서 키 성장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우유와 같은 아까 우유도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식품이긴 하였지만 동물성 식품 섭취 시에도 뼛속에 칼슘이 소비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권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성장 호르몬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성 호르몬의 분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성장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충분히 영양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게 영양제인데요. 일단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과 같은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아이들의 키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왜 꼭 뉴트리라이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보다 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에는 합성, 축출, 농축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합성은 재료 자체가 천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합성 비타민 C는 석유 찌꺼기인 콜털에서 추출하고 합성 비타민 E는 필름을 만들 때 유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비타민들이 아이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은 비타민 C 한 가지만 쏙 빼서 만들기 때문에 농축보다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농축은 식물 자체를 그대로 농축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항산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본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는 최대한 음식과 같은 그런 농축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자연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천연 식물성 원료로 만든 영양 보조식품입니다. 1934년부터 식물 영양소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최대 생태계 농법과 그다음에 워싱턴, 브라질, 멕시코에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뉴트리라이트와 연세대가 한국 아이들의 영양 실태 연구를 근거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 성장의 후천적 요인 두 번째,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야 하고요. 그리고 키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성장판에 물리적인 자극이 주어질 때 이게 더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되어서 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장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 줄넘기, 스트레칭, 농구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은 상하로 연속적인 압박을 작용하면 이게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뛰는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외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성장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마무리로 저희 2021년 7월에 건강성장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그런 과정과 결과물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성장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영양, 운동, 수면을 체계적으로 습관화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 저희 아이는 아침을 좀 거르기가 일쑤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침에 과일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 먹을거리를 제가 좀 더 신경 쓰게 됐고, 그리고 식사도 5대 영양소를 포함한 그런 식사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꾸준히 이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영양제들, 또 단백질 이렇게 섭취를 잘 했고요. 그리고 건강성장 프로그램에 있는 운동도 아이가 꾸준히 진행을 했고, 그리고 10시 이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영양제 먹기를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중간 측정하고 나서 그 수치 향상에 따라서 제가 좀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 격려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끝까지 진행한 결과 12주 후에는 키는 2.6cm 성장했고 몸무게는 1.6kg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양지수 검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63.1점이었는데 마지막 검사했을 때는 88.5점으로 점수도 올라갔고 그리고 체성분 측정을 했었을 때도 골격근량도 0.5kg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결과도 있었는데 틴즈패키랑 유산균 먹이기에만 제가 좀 너무 집중을 해서 정작 중요한 프로틴은 규칙적으로 섭취를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양이 좀 부족하고 아이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좀 높은 마른 비만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도 좀 함께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